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경마를 가장 사랑하시는 가족 여러분, 지난 경마를 냉정하게 돌아보고 다가올 승부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영원한 파트너이고픈 독한복귀 장석입니다. 자, 오늘 방송을 위해 나오다 보니까 거리가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비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지방은 잘 모르겠는데 경기 지역 쪽에 소나기성으로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리가 굉장히 좀 깨끗해진 느낌이 있잖아요. 깨끗해진 느낌이고 불어오는 바람도 확실히 지난주와는 또 다른 시원함이 느껴지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주에 토요일, 일요일이 비가 예보되어 있어요. 비가 예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주만 지나고 나면 가을이라는 느낌도 뭐 없지 않겠습니다. 이제 진짜 더웠던 2015년도 여름도 다 지나가고 이제 가을을 준비하는 시점에서의 3월 3주차, 8월 3주차 독한복귀입니다. 자, 지난주는 금요일 임시 공휴일로 3일 경마가 전부 휴일로 시행이 됐습니다. 휴장이 전부 마무리되고 시행됐던 3일간의 경마, 간단하게나마 부산, 제주, 서울을 정리를 좀 하다 보면 일단 먼저 부산 경마 같은 경우는 극과 극으로 진행이 됐어요. 배당이 꽝 아니면 바닥으로 형성이 되면서 금요 경마 10개, 일요 경마 6개, 총 16개 레이스 중에서 5배당 언저리 경주들이 12개가 나왔고요. 금요일 7경주에서 100배당이 터진 것을 제외하고는 전체 레이스가 무난하게 인기마 위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제주 경마 휴장 이후로 시작됐고 토요일날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5개가 시행이 됐고 토요일날 3개 경주가 시행이 됐는데 휴장 이후인지 부산 경마 6경주를 제외하고는 전부 배당이 나오면서 상당히 복잡하게 흘렀습니다. 하지만 제주 역시도 다음 주 돌아가면서 출전 수가 좀 많이 빠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이번 주 부산 같은 흐름이 다음 주 제주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서울 경마. 지난주는 생각보다 배당이 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양일간 23개 경주가 시행이 됐는데 일명 구구를 할 수 있는 막권이 3개 경주, 그중 최고 배당이 토요일 4경주에 나왔던 복승식 배당만 384.7배당이 최고 배당. 그 외에도 수많은 중배당들이 만들어지면서 마무리됐던 3주차 경마 주간. 휴장 이유가 아니었어요. 지난주가 사실 휴장 이유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배당들이 나왔던 주된 이유는 바로 문세영이었죠. 자, 지난주 양일간 14개 마필에 기승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마리가 출주 제외가 됐기 때문에 13마리에 기승을 했는데 5개의 적중이 나왔습니다. 5개 입상이 나왔어요. 사실 13마리에 기승을 해서 5마리 입상이면은 30%가 넘는 부족할 게 없는 입상인데 이게 중요한 거는 전체 13의 마패들 중에서 한두 마리를 제외하고는 전부 배당마였다는 겁니다. 전부 인기마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거였어요. 지난주에 문세영 기수가 입상했던 5개 경주는 전부 저배당이었습니다. 요거를 제외하고는 배당들이 다 나왔다는 얘기예요. 결국 문세영 기수가 나왔느냐 나오지 못했느냐, 문세영 기수가 입상을 했느냐 입상을 못했느냐에 따라서 배당이냐 저배당이냐가 분명히 갈렸던 게 바로 지난주였다는 겁니다. 저 역시도 양일간 문세영 기수 선택지 때문에 적중도 했지만 전부 저배당이었고 선택했던 경주에서의 배당을 잡지 못했던 좀 힘든 한 주였습니다. 휴장전 7월달이었죠. 7월달 2주, 3주. 그때도 이제 문세영 기수가 믿지 못할
결과물을 만들어내면서 배당판을 걸레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당시에 2주차, 3주차 완전히 문세영 기수가 판을 쓸어버리면서 배당판을 걸레로 만들었고, 또 역으로 이번 주 같은 경우 또 입상을 하지 못하면서 역으로 또 배팅한 많은 배터들의 마음을 찢었습니다. 워낙에 많은 마필들의 기승을 하고 있고 대다수의 마필들이 인기마기 때문에 확실히 그 7월을 넘어오면서 느낀 점은 진짜 앞으로의 경마는 마필과의 싸움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문세영 기수의 싸움이 될 탑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전체 흐름이 배당이냐 아니면 인기만 싸움의 저배당이냐, 이거는 결국 문세영 기수가 이번 주에 어떤 승부가 나오냐에 따라서 완전히 갈라지기 때문에, 자, 아무래도 돌아오는 4주차 아니 9월 초까지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9월 초고 지라리 구간에 앞으로는 계속해서 문세영 기수를 한 주 한 주 어떤 식으로 판단하에 따라서 완전히 갈라지게 됩니다. 근데 아마 이번 주까지는 출전 두수가 좀 받쳐줬는데 돌아오는 4주차부터는 출전 두수가 조금 빠질 거예요. 아마 좀 빠질 것이고, 추석 휴장이 9월 말이거든요. 그때까지는 흐름 자체가 조금 좀 안정적으로 갈 공사에 좀 있습니다. 더구나 문세영 기수가 한번 몰아치기 시작을 하면 몰아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면은 지난주 뭐 복승률 자체로만 따진다면은 충분히 했다고 볼 수 있는 그 수치인데, 중요한 거는 문세영 기수에게 원하는 거는 그런 거거든요. 조금 부족한 거, 다른 기수가 탔을 때 안 되는 말들, 이런 마필들을 더 뽑아줬으면 하는 기대치거든요. 거기에는 많이 부족했다는 거죠. 거기에는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돌아오는 4주차 문세영 기수의 좀 더 독하게 몰아치는 기승이 어느 정도 예상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지난주에 거기에 더해갖고 지난주에 13마리의 기승했던 기수가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서승원 기수인데 우승은 하나밖에 없었죠. 근데 그 우승도 사실 뭐 누가 타도 들어오지 않겠느냐 할 정도의 그런 마필이었기 때문에 사실 지난주 서승훈 기수는 거의 올킬이었다. 해서 돌아오는 주간에도 서승훈 기수의 그 문세영 기수와 더불어서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높일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에 오늘 조교를 했고 수요일 목요일 넘어가면서 조교를 하는 마필들 중에서 문세영 기수라든가 서승훈 기수가 조교를 하고 준비를 하는 마필들, 이런 마필들 상당히 좀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조금 더 한다면은 지난주 능력에 비해서 조금 부진했던 기수들이 또 페로기치하고 하만식 기수가 되겠거든요. 이런 기수들도 역시 4주차 좀 더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배당이 나올 때 특징들이 있죠. 지난주 역시도 뭐 서도수 기수라든가 신대중 기수라든가 약간 그동안 좀 덜했던 기수들이 입상이 좀 이어지면서 배당이 좀 많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또 돌아오는 주간에는 또 바뀌게 되죠. 이게 또 경마거든요. 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문세영이, 근데 어차피 문세영 기수 같은 경우는 자기 할 몫을 가는 거고, 서승훈 기수라든가 페로비치 기수, 하만식 기수 같은 경우가 지난주에 굉장히 부진했기 때문에 돌아오는 4주차, 5주차 넘어가면서 어떤 좀 이런 기수들의 좀 몰아치기도 충분히 머릿속에 그릴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하겠고요. 뭐 여러 가지로 이번 주는 뭐 이런 것 때문에 준비할 게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토요일부터 비 소식이 예보돼 있어요. 그러면은 주로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집니다. 지난주 역시도 중후반부에서 또 배당이 나왔던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특히나 일요일과 후반부에서 선행마들이 극단적으로 입상하는 경우가 좀 따닥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의 과천의 주로는 비가 조금만 와도 주로가 금세 빨라져요. 어떤 극단적인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추석 때 있잖아요. 추석 때 휴장이란 말이에요. 강제 휴장이에요. 그때 아마 제가 봤을 때 마방에서는 그 마사회 측에서 뭔가
그 뭐 모래를 뒤집어 엎던 짜든 뭐 어떤 식으로 뭔가 할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아마도 요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이 되는 만큼 주도에 따른 그 변수도 충분히 생각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제가 이번 주 월요일이죠, 오늘 조교를 보면서 느낀 점은 확실히 그 날씨가 아주 뜨거울 경우에는 조교를 굉장히 조심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근데 날씨가 이제 선선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조교가 이제 또 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조교 패턴이 바뀐다는 거죠. 이것에 따른 또 충분한 준비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4주차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준비가 좀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4주차 좀 더 많이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큰 꿈을 가지기 위한 준비 3주차 독한 복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복귀 마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이번 주는. 딱 지난주는 사실 돈 되는 마필 좀 보였는데, 이번 주는 조금 그런 마필들이 많지가 않은데, 이번 주는 이제 단순히 차기의 준비를 하는 마필들보다는 앞으로의 계속된 관리 속에 뽑아줘야 되는 마필들이 좀 많습니다. 자, 첫 번째 마필 들어갑니다. 첫 번째, 토경마 8경주 들어갑니다. 첫 번째 마필 토경마 8경주. 이 8경주는요, 제가 메인으로 들어갔던 경주였는데 아주 개망신을 당했죠. 인디에이티브를 빼고 승부였는데 인디에이티브 승부가 됐고, 뭐 입상을 했고, 제가 강력한 노림수를 가졌던 그 매직탑은 역시 이제 그런 거였네요. 이제 결국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출전 주기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로 좀. 사실 이 레이스는 이 복귀할 마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선택한 마필은 4번마 시대소망이에요. 신마입니다. 신마. 근데 이 4번마 시대소망은 제가 섣부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주행 자세라든가 생김새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이런 거 봤을 때는 이 말은 2군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필 자체가 움직임이라든가 어떤 밸런스라든가 어떤 이런 게 확실히 남달라요. 결국 이제 타이밍 싸움인데, 제가 데뷔 전부터 매직탑의 시대소망에 승부를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그만큼 이 시대소망이라는 마필의 앞으로의 성장의 기대에 의심치 않았다는 겁니다. 의심치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요 레이스는 근데 이게 바닥을 쳤어요. 사실은 일단 이게 왜냐하면 10착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단순히 10착을 했기 때문에 이게 똥말이다, 이렇게 단순 평가를 갖기에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보편은 그 전에 바닥을 친다고 해서 그 다음 경기에서 바닥을 또 치는 게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일요일 날 7경기에 출조했던 듀스 인디콤이란 말 아세요? 듀스 인디콤? 그 말이 데뷔전에서 바닥을 쳤습니다. 근데 그 다음 경주에서 2착을 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거치고 바닥을 쳤냐가 중요한데, 이 시소망 같은 경우는 이번 경주 사실 듀스 인디콤이 뛰었던 데뷔전과 비교했을 때 더욱더 강한 편성이었어요. 일단 출전 수가 많았다는 거. 보통 신마들이 데뷔전에서 입상하는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아예 상대를 압도하면 선행을 나가든지, 아니면 뒤에 붙어 있다가 앞에서 지들끼리 싸워갖고 어부지리가 들어오든지, 보통 이런 경로로 입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일단은 시대소망은 이번에는 앞에도 나가기 좀 버거웠던, 굉장히 던졌던 마필들도 많았고, 또 앞에 마필들이 중요한 건 버텼어요. 어부지 안 됐던 경주. 그러니까 시대소망같이 신마들이 처음에 고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거죠. 능력검사 때는 체력전이 없는데 실전에 투입이 되게 되면은 발주기부터 시작해서 결승 경주 자체에 대해서 부딪힘이라든가 이렇게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시대소망의 레이스를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큰 의미는 없는 복귀예요. 맞습니다. 이제 자, 4번 게이트에서 출발하는 시대소망입니다.
자, 출발 나왔죠. 근데 초반에 제가 머릿속에 그렸던 것보다 레이스가 훨씬 빨랐어요. 4번마가 이제 중추진으로 밀고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외곽을 빼려고 했는데 뺄 수가 없었죠. 지금 막 외곽 내에서 막 난리가 났어요. 경주 자체가 지금 난리가. 그러니까 중간에 지금 보면 계속 지금 부딪히고 튕기고 좀 자리를 지금 못 잡고 따라오고 있죠. 지금 6번째, 5번째로 따라붙이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목 쓰는 거 보세요. 지금 목이 이거 지금 리듬감도 굉장히 좋고요. 계속 따라옵니다. 일단 북마드림의 선행을 나간 상태에서 맨제라카 붙었고 인디액티브도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끝났어요. 이게 지금. 그리고 4번, 3번 외곽에선 4번, 내측에선 3번 들급하고 나오는데 덮었죠. 앞에 가는 마필이 퍼지는 게 아니라 더 뻗어나옵니다. 그리고 초중반에 싸움을 했던 4번은 좀 퍼지고 있는데 발을 잘 보세요. 발을 지금 화면에서 사라지는데 발을 지금 아예 못 바꿨습니다. 발을 지금 아예 못 바꾼 상태에서 날라와서 결국 이제 바닥에 특수해서 완전히 터져버립니다. 터지면서 이제 출발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좀 아쉬움은 남았지만 그런 거예요. 왜 매직탑을 복귀를 안 해요? 매직탑은 이미 복귀가 끝난 상태예요. 복귀 끝난 상태고 슈퍼처린도 그렇고 1번맛 발리오스컴도 그렇고 근데 왜 시대 소망이 잘 따라오다가 완전히 퍼졌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간에 필요없는 체력절이 너무 좀 심했고요.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10마다 보니까 2세밖에 안 된 말이에요. 경험치가 부족하다 보니까 아직 뛰는 법을 잘 몰라. 그러니까 직선을 보면은 발은 계속 쓰는데 발을 못 바꿨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 시대소망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금방 뭐 다음에 바로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발 쓰는 법을 좀 교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걸음이 나오는 그 타이밍 자체가 2전, 3전. 근데 왜 제가 시대소망이라는 마필에 대해서 이번에 복귀를 했냐면은 21조 자체가요. 뭔가 꿈틀 보여주고 때리는 마방이 아니에요. 안 보이고 때리는 마방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배당이 좋은 마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시대소망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관리를 하면은 이 마필이 이번에 10차가 됐으니까 다음에 7착을 되고 그 다음에 4착을 되고 우승을 이런 마방이 아니라는 거죠. 10착, 8착, 7착 이렇게 와우를 내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확 때리는 마방인데 기본적으로 시대소망 같은 경우는 마필 자체가 셉니다. 강해요. 사이즈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의외로 빨리 만들어질 것이다. 맥시멈 3전 안에 만들어져서 요거 놓고 한번 크게 재미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복귀 마필 4번마 시대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바로 일요경마로 넘어갑니다. 일요일 6경주예요. 이것도 제가 노리고 때렸던 마필이 10번마 장수태양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 레이스도 따당이 나왔어요. 결국은 따당 나왔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뭐 완전히 선행마와 그 다음 말이 붙은 건 아닌데 어쨌든 간 앞에서 움직임을 가졌다 딱 3마리 여기서 딱 끝났어요. 거기서 딱 3마리 여기서 딱 끝난 경주가 이번 제 6경주였습니다. 그러니 저는 10번마 장수태양을 세게 봤던 거는 앞에서 싸워서 무너지고 장수태양이 틈을 노리고 들어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뭐 그런 그림을 그리지 못했죠. 일단 장수태양의 복귀를 좀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10착으로 왔어요. 10번 게이트에서 출발합니다. 그냥 쭉 보세요. 쭉 그냥 14마리 풀게이트라는 거 먼저 머릿속에 그려놓고요. 한가운데 6번 그랜드 캠프와 7번 스마트. 자, 방춘식 기세 10번마 쭉 보세요. 지금 중홈이 약간 좀 밀려있는 상태고요. 앞에서는 뭐 6번, 7번, 1번. 결과적으로 이 3마리가 1, 2, 3차로 끝났습니다. 바깥쪽에서 11번 플라이 레전드가 다른 마필도 아예 뭐 들이대지도 못했고 춘식이는 지금 완전히 바닥 그리고 중요한 건 외곽에 뺀 게 아니라 내측에 붙어있죠. 그랜드 캠프가 경주를 이끌고 있습니다. 바깥쪽 7번 스마트 에어가 바깥쪽 지금 맨 그 뒤쪽에 안쪽 1번 청마성과 이게 누구죠? 동국이하고 같이 붙어있는 게 지금 여전히 3번 춘식이고요. 5위권 11번 플라이 레전드가 바깥쪽 6위권 추격하면서 이제 3코너 선에 4코너 쭉 이제 결대로 따라옵니다. 그랜드 캠프 계속해서 여기서까지는 뭐 체력
접전 피하고 잘 따라왔어요. 잘 따라왔는데 직선 들어가요. 저는 여기서 저 뻗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못 뻗었어요. 중요한 건 이제 앞에가 있는 말이 더 뻗었습니다. 오히려 선행을 받은 6번을 서버리고 선행을 받지 못한 7이 역시 감량이 무섭네요. 이걸로 그냥 뻗어버렸습니다. 뻗고 내치게 1번이 그냥 줄타기. 이 지금 걸음들이 보세요. 지금 7번 같은 경우는 완전히 들린 상태에서 지금 내용이 없는 발걸음인데 7번, 6번, 3번 네 마리 앞서 있습니다. 7번 스마트웨어 단독 선두에 1번, 6번. 그러니까 이게 7번, 1번, 6번, 주로가 3번. 확실히 이게 내선이 7번, 확실히 1번, 빨랐다는 6번 게 세 마리 앞서면 그 지난주 계속해서 복귀를 보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말들이 그 모래가 이렇게 있잖아요. 모래에 발이 들어가지가 않아. 그만큼 그 모래 유실 부분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행마가 버티지.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가 특히나 일요일날 따닥 막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토요일날 비가 조금,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이게 연결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일단은 선행마가 좀 많이 버텼다. 그래서 뭐 지나고 나면 좀 아쉽지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그래서 다 뽑아내지 못했던 마피아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 장수태양은 그런 거예요. 복귀를 보면 똥말입니다. 근데 조교를 보면 절대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요. 저는 그런 확고함이 있어요. 배당은요. 조교가 4개월 6개월 계속 좋다가 결국은 편성에 찾아 들어가는 말이 터뜨리는 거예요. 조교가 지난달에 개판이었다가 갑자기 저 터뜨리는 말은 없습니다. 꾸준하게 좋았다가 빵 하고 터뜨리는 말이 배당이 좋은 거예요. 그런 의미를 봤을 때 장수태양의 10착은 그렇게 큰 의미를 둘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마필이 최근에 가장 좋았던 그 착순이 5월 17일 경주. 그 당시에 무쇠, 송암스타, 베스트 약하지 않았어요. 이런 편성에서 착순을 댔어요. 그 다음 경주 벨리스타, 아큘러스, 썬버스터, 명작 1800에서 이만큼 뛰었습니다. 그 다음엔 7월 5일 경주 올 위드미, 주얼리 파티, 머치보 이것도 약한 편성은 아니었어요. 여기서도 언저리 것까지 왔어요. 근데 이번 10착을 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말이 갑자기 나빠진 게 아니에요. 말이 지금 좋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 경주의 10착은 의미를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마필의 능력은 7월, 6월, 5월 이거예요. 여기서 편성을 찾아 들어가는 경주인데 중요한 거는 이번에 춘식이가 근래 들어서 가장 제대로 한 조교, 세게 한 조교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10착을 왔어. 뒤집어 얘기하면 뭐야? 야 이거 봐라. 다음을 무조건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마필들은 무조건 다음을 조심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필들이 다음에 어디 나와? 거리 줄여 나오죠. 아니면 아예 중거리. 아예 중거리. 이런 데 나와버립니다. 해서 장수태양 시대소망은 계속해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 마필이지만 장수태양은 결국 타이밍 싸움인데 그 타이밍이 저는 길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세 번째 바로 식경주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난주에 결국은 제가 그 토요일날 일요일날 사전 예상을 제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주로를 잘못 본 거죠. 왜냐하면 저는 타켓이 선두권을 다약하게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보통 이렇게 들어갈 때 오늘은 선행말을 세게 보겠다. 추임말을 세게 보겠다. 선추임말 이렇게 보는데 저는 이번 주 일요일날 타켓이 뭐였냐면 앞에 말들을 세게 안 보는 타켓이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주로가 빨리 진행이 되면서 기록도 잘 나왔어요. 그러면서 추임마들이 맥을 못 썼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번 주 식경주 이것도 제 마번이 승부 막걸리 뭐였냐면 3번마 트리플 라이트와 10번마 베스트 나인을 정말 자신있게 때리는 거였어요. 정말 자신있게. 근데 이것도 졌죠 결국. 근데 지난 경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1번마 더블 럭키는 지난번에 7월 5일 경주 때 다 뽑은 거예요. 이거 다 뽑은 거. 누에스타? 물론 지난번까지 잘 뛰었지만 지난번에 여유가 그렇게 많았다고 볼 수 없는 상태에서 56 외곽 게이트 선행을 받지 못한다. 물론 지난번에 선행받지 못하고 왔지만 지난번과 좀 다르죠. 또 거리라든가 상대라든가 특히나 외곽에 있었다는 게 레이스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경기 예상했던 대로 200m 1번마가 제시경 원래 이게 출발했습니다. 3이 밀면 댕인데 안쪽 3번마 아 트리플 라이트가 초반 선두입니다. 안쪽에 안 밀더라고요, 1번마 더블 세훈이. 럭키 선두 뺏어내면서 짜증나게. 1번마 더블 럭키 아무튼 간에 뭐 안쪽에서 어쨌든 1만 뭐 정도 저는 앞섭니다. 안 밀었어요. 안 바깥쪽 밀었고 10번마 베스트 나인이 2위 발주가 추격합니다. 좋았는데 1번, 10번, 일단 3번, 1위 댕을 거기 나갔고 13번마 그리고 12위 로열스타 바깥쪽에서 저는 이 안쪽 정도 찔러 그림은 들어오면서 그렸어요. 2위까지 근데 제 따라붙습니다. 예상했던 안쪽에 데도 1번마 웃겼던 더블 게 럭키 뭐냐면 바깥쪽 세영이가 참 반마실 거리 지난주에 찹니다. 13번마 봐봐요. 세영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보이면서 추격합니다. 1번, 13번 지금 발주가 그렇게 좋아하는지 몇 번째 있습니까? 텍스트북 4위는 하나, 둘, 셋, 넷, 10번마 다섯, 일곱 번째 있어요. 1번, 13번, 14번, 10번 일곱 번째 4마리 있어. 값습니다. 5위는 7번마 강자 지금 2년 10번마 가운데서 테스트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 뒤쪽에 베스트 나인은 내치에 12번, 꽃다리 4번, 붙어있고. 3번, 8번 등이 중위권 형성하면서 앞선 자, 선두 지금 5마리와 최악의 자리에 들어가요. 최악의 자리에 직선주로 지금 들어섭니다. 세영이는. 직선주로서도 1번마 더블럭키 제가 볼 수 있는 거리차 최악의 2마신까지 벌려놓은 1번마 더블럭키 바깥쪽 그리고 13번마 외곽으로 로열스타가 빼서 때리는데. 추격합니다. 이제 직선주로 그러니까 이거는 1번, 저는 그렇게 13번 생각해요. 두 마리가 앞서고 1번, 3번 12번이 잘 뛴 게 아니라 이거를 이거를 잡아줘야 되는 마필들이 4번, 10번 네 마리가 앞섭니다. 이게 보세요, 날라오는 13번 거. 거리차 1마신까지 좁혀지고 있습니다. 1번마 더블럭키 아, 바깥쪽 정말. 13번마 로열스타입니다. 계속해서 선두 지켜내는 1번마 더블럭키 바깥쪽에 10번도 도전하는 그렇고. 13번마 로열스타 거기에 10번마 베스트나인까지 가세야 합니다. 1번, 13번, 10번 결승선 그러니까 저는 이 레이스는 실망스러웠다. 그 트리플 라이트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다른 기수였으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문세영 기수의 기승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실망스러웠던 경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적중을 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너무나 실망스러웠던 경주였고 좀 그랬습니다. 이 레이스가 가장 기분이 좀 나쁜 경주였는데 저는 다시 한다고 하더라도 선택은 사실 3텐으로 때렸을 거예요. 다시 한다고 하더라도 이번 주는 제가 좀 아쉬움이 많은데 뭐 어쩔 수 없죠. 경마라는 것이 뭐 매번 아쉬움의 연속이기 때문에. 네, 뭐 후회를 없이 하긴 했는데 결국 이번 주에 재미를 못 봤던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그런 거였죠. 주로를 조금 덜 읽었다. 제가 일요일날 일경주에 파이트 선 현장 가서 파이트 선을 갖고 승부를 배팅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때 솔직히 좀 감은 잡긴 잡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이때 레이스를 보면 1번마 드림조이하고 2번마 파이트 선이 엄청 싸웠잖아요. 정말 심하게 싸웠어요. 초반부터. 근데 마지막에 2번마는 버티기로 가고 8이 대가리 오고 4가 잡으러 왔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정상적인 주로였으면 그 정도로 싸웠으면 1, 2가 다 죽어야 돼요. 다 죽어야 되는데 2가 버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강 주로가 빠르구나라는 것은 대강 어느 정도는 머릿속에 그릴 필요가 있었는데 조금 그런 점이 좀 아쉬웠고 뭐 10번마 지상파워의 늦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난주 같은 경우는 문세영 기수한테 좀 많이 좀 실망스러웠던 한 주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좀 파이팅 있게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오늘은 조금 맥이 좀 빠지네요. 다음 주 월요일은 뭔가 좀 크게 여러분들과 좀 기쁨을 좀 함께 할 수 있으면 합니다. 결국 이번 주 더 많이 준비해야겠죠. 더 많이 준비해서 모자람 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한 주 수고하셨고요. 돌아오는 4주차 건강한 모습으로 알찬 내용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